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Z 플립 6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설정과 팁을 알아볼 텐데요. 그래도 다른 갤럭시에 적용되는 내용들도 많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커버 화면 조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커버 화면을 쓸어내리면 빠른 실행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밝기 조절이나 화면 캡처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왼쪽에 빨간 점이 있다면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있다는 표시니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카톡은 터치를 해서 바로 답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각종 위젯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꼬집으면 모든 위젯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길게 눌러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을 보다가 길게 누르면 위젯을 삭제하거나 또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맨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언제든 커버 화면 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메시지나 카톡을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플립 6는 AI가 답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채팅 어시스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플립 6의 커버 화면에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이 아래 세 가지의 메뉴가 뜨는데요. 답장 추천이 바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눌러보면 AI가 추천하는 세 가지의 답장을 볼 수 있는데요. AI가 직전 6개의 메시지를 분석해서 답장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답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추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답장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타이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버 화면에서 일반 앱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설정에 실험실에 들어가서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를 활성화하고 사용하고 싶은 앱들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나와서 커버 화면을 확인해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모든 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앱을 커버 화면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편리한 갤럭시 탭으로 가서 멀티스타를 설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메뉴에 I love 갤럭시 폴더블이 보이죠? 눌러서 들어가 보면 런처 위젯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설치된 모든 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버 화면에서 쓰고 싶은 앱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앱을 모두 선택하고 난 다음 이 위에 있는 런처 위젯 사용을 누르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멀티스타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주면 런처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눌러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위젯 순서는 이 위에서 길게 눌러서 옮겨주면 되는데요. 저는 위젯 맨 앞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플립을 닫고 위젯을 확인해보면 앱을 쓸 수 있는 위젯이 생겼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이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참고로 굿락의 멀티스타에 들어가 보면 I love 갤럭시 폴더블에 게임 위젯도 보이거든요. 커버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게임 위젯 사용을 눌러서 멀티스타를 터치해서 게임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버 화면에 최적화된 게임들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게임도 실행해봤는데요. 전부 테스트해보지 못했지만 니드 포 스피드 노 리미트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커버 화면에 맞게 UI가 변경되면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즐겨하는 게임을 커버 화면에서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에 커버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커버 화면을 고를 수 있는데요. 새로 추가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스타일의 커버 화면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특히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커버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주거나 프레임을 씌워서 감성을 추가할 수 있고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화면의 종류에 따라서 캐릭터 변경이나 색상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되니까요. 원하는 커버 화면을 커스텀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립 6에는 배경 화면에 날씨가 반영되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AI 생성 배경 화면에 보면 날씨 및 시간 항목이 보이는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면 현재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것을 커버 화면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커버 화면에 날씨 정보와 함께 감성적인 연출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플립 6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배경 화면도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터치에 반응하거나 방향에 반응해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배경 화면인데요. 설정에 커버 화면, 새로 추가하기, 인터랙티브 항목에 들어가 보면 5가지의 인터랙티브 배경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스타일의 화면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버 화면을 결정하고 커버 화면을 눌러보세요. 그럼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배터리 항목이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배터리 아이콘 표시를 켜주세요. 그럼 커버 화면에서 항상 배터리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빨간 아이콘을 눌러보면 현재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있다는 표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빨간색의 동그란 점이고요. 설정 안 함은 알림을 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아이콘만을 선택하면 알림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단에 알림 아이콘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저는 아이콘만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되는 시계의 위치나 크기, 또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를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앱 바로가기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절차를 따라하신 분들은 여기에 앱스나 런처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커버 화면에서 앱 실행 위젯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커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5에서 30초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커버 화면에서 알림 내용을 표시할 건지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앱을 사용하면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이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버튼은 메인 화면의 내비 버튼 설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메인 화면에서 내비 버튼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커버 화면에 내비 버튼이 뜨게 되는 거고요. 메인 화면에서 제스처를 쓰게 설정되어 있다면 커버 화면에서도 제스처를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음악이나 타이머, 음성 녹음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켜놓으면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작은 플레이 창이 뜨게 됩니다. 눌러서 실행 중인 기능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앱을 사용하다가 화면을 펼치면 해당 앱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영상을 플레이한다든가 웹서핑을 하다가 플립을 살짝 열면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거치한 상태에서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90도 넘게 펼쳐지면 커버 화면이 꺼지니까요. 적당한 각도로 펼쳐서 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닫힌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커버 화면에서 카메라가 실행되는데요. 메인 카메라로 고화질 셀카를 찍거나 구도를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핀치 줌이나 아웃을 통해서 렌즈 간의 전환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동영상 촬영,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인물 사진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화면을 한번 누르거나 볼륨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손바닥을 펼치면 타이머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촬영이라고 말하거나 스마일, 김치, 찰칵이라고 말해도 타이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 촬영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플립을 거치해 놓고 멀리서 찍을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립 6에서는 커버 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하고 플립을 살짝 열어서 거치하게 되면 자동 줌 기능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활성화되거든요. 인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줌이 작동되는 기능인데요. 오히려 구도를 잡는 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화면에 인물 아이콘을 눌러서 기능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커버 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 비율이 커버 화면 비율대로 찍히게 됩니다. 원래 스마트폰 사진 비율대로 찍고 싶으시다면 화면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 Full을 3:4로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화면에서도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커버 화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카메라 화면이 동시에 나오니까요.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함께 같은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플립을 열고 닫는 동작으로 전화를 받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앱에서 설정, 플립 동작 설정으로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열어서 전화받기와 휴대전화를 닫으면 통화 종료하기가 보이죠. 취향에 맞게 이 두 항목을 끄거나 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설치되어 있는 삼성 인터넷 앱에서 유튜브를 본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음성이나 음악만을 들으면서 다른 앱을 쓴다든지 아니면 폰 화면을 끄고 플립을 접어놔도 유튜브는 계속 플레이되게 할 수 있는데요. 삼성 브라우저의 설정, 유용한 기능, 백그라운드 재생을 켜주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백그라운드에서 재생되고 있을 때는 알림창이나 잠금 화면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특히 플립 6 커버 화면의 노치 부분에 재생창도 나타나니까요. 이 기능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전 중인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 폰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과충전은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갤럭시에는 간단한 설정으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 배터리 보호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배터리 보호를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기본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충전이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멈춰서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95%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100%까지 충전이 되니까요. 충전기를 물려놓고 자더라도 배터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95에서 100%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24시간 계속 충전기를 물려놓고 사용할 계획이라면 배터리를 80%까지만 충전하는 최대 설정으로 해서 배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 화면을 정리할 때 양손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옮기고 싶은 앱을 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를 넘겨서 앱을 이동시킬 수 있고요. 앱을 한꺼번에 여러 개 옮길 수도 있는데요. 홈 화면에서 앱을 길게 누르면 선택 버튼이 보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앱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는 앱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 이동하고 싶은 페이지로 가서 원하는 곳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선택했던 앱들이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앱들을 선택한 다음 한 번에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미디어 페이지, 이거 사용 안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홈 화면을 꼬집어서 사용 중을 해제해버리면 미디어 페이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위젯을 배치할 때 같은 크기의 위젯은 스택으로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쌓아놓고 나면 이렇게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위젯을 돌려볼 수 있으니까요. 홈 화면 공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갤럭시에서는 꼭 멀티 윈도우를 사용해 봐야 되는데요. 멀티 윈도우 기초 설정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 들어가면 관련 설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란 것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했을 때 멀티 윈도우를 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은 상단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팝업 창으로 만드는 기능인데요. 상단바를 내리는 제스처랑 겹쳐서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기능은 항상 켜두고 쓰는데요. 이 설정을 켜두면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때 하단 내비바와 상단바를 감춰주기 때문에 더 넓게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앱을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기능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화면 상태에서 가운데 별 모양을 누르면 이 분할 조합을 홈 화면이나 엣지 패널에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까지 그대로 저장되니까요. 자주 쓰는 멀티 윈도우 조합은 꼭 저장해 놓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플렉스 모드 패널은 플립과 폴드에서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플립을 살짝 구부리면 왼쪽 아랫부분에 플렉스 모드 패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눌러보면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생기죠. 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화면 분할 기능이나 알림 보기, 화면 캡처, 화면 밝기와 음량 조절 등 유용한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플렉스 모드 패널을 해제하려면 플립을 펴주시면 됩니다. 기기를 자동으로 재부팅하게 하면 갤럭시가 버벅인다거나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닳는 등의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면 자동 최적화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눌러서 기기를 주기적으로 재부팅하는 방법을 설정해주세요.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은 플립이 이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재부팅을 하는 설정이고요. 다시 시작 예약은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재부팅하는 기능이니까요. 이 설정을 이용한다면 기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폰으로 받는 알림을 편리하게 바꿔볼 건데요. 설정에 알림 정렬에 들어가서 중요도 순에서 시간 순으로 바꿔주세요. 알림이 쌓이다 보면 알림창을 열어도 방금 온 알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림 설정을 시간 순으로 바꿔놓으면 최근 알림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알림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 알림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 재난 문자 설정도 함께 있는데요.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경보 전체를 끄거나 종류별로도 켜고 끌 수 있으니까요.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Z 플립 6나 다른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도 설정과 팁을 잘 활용하셔서 오래도록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